청와대에 이국정 교수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군 정복, 그것도 소령 정복을 입고 있었네요. 언제부터 해군이었을까요? 문 대통령에게는 웃음을 보였을까요?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장관님하고 같이 좀 한번 사진 한번 찍어. 우리 네이밍맨.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여러분들께 좀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거는 대통령과 앞에서도 공수부대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한때 현역 군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시가 발생하면은 다 군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민관군이 일치돼서 하나가 돼서 통역안보태세에 매진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해주실 분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환자 앞에서는 환하게 웃는 이국정 교수, 대통령 앞에서는 미소를 띄었을까 말이죠. 결론은 네.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안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이국종 교수가 사실은 이제 웃음을 거의 웃진 않아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예전에 한번 이 토론 프로에 나와서 이제 네. 왜 웃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실 그 중증센터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한 10%가 이제 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제 매번 죽는 분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그 속에 좀 빠져 사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사진을 한번 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반쪽짜리 영화 같아요. 이국정 교수는 얼굴이 그대로고요. 문 대통령만 얼굴이 환하게 웃으셨다가 미소 지으셨다가 또 박장대소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국정 교수님은 환자한테는 굉장히 농담도 많이 하고, 이번에 사실 귀순병사 관련해서도 네. 뭐 그 소녀시대 쥐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 쪽으로는 일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네. 거의 웃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아니 오늘도 저쯤이면 악수하고 이렇게 한 번쯤 웃을 따뜻한 만한데요. 인사를 네. 교환할 법도 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저게 이국정 교수의 태도인 것 같고요. 원래 네. 스타일이신 것 같고, 저게 무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사실 저런 이국정 교수의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저런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환호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저나 어차피 군인, 현역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몸바친 데는 똑같다 말이죠. 참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제 이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1976년도에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JS에서. 그때 당시에 특전사 요원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미르나무 철거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JSA가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역이라는 것은 본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이국종 지금 그 교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 해군 소령 복장을 입고 왔거든요. 네. 본인이 원래 해군 갑판병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해군 대위에 이제 지난번 석해균 선장 때문에 이제 명예 대위로 하다가 이번에 승진을 해 소령을 하는데, 사실 본인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가 뜨거나 누가 오면 꼭 거수 격려를 합니다. 네. 그만큼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또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바로 저렇게 정복을 입고 나가서 네. 결국 이제 본인은 환자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데 본인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나도 그때 상당히 긴장됐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상센터 열악하나 실력은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 네. 기적적인 일을 해냈다고 격려를 했던 것 네. 같습니다. 해군 소령복을 입은 이국정 교수한테 말이죠. 그러면 뭐 외상센터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뭐 예산이 한 212억 정도 국회가 또 증액을 해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국정 교수의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국정 교수가 사실 거의 기적처럼 귀순병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 그늘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권역별로 있는 외상센터가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얘기가 사실 국민들의 가슴을 좀 움직였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도 엄청나게 많은 청원이 있었죠. 그 청와대 청원,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그래서 결국 이제 권역별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이 212억 정도가 이제 확충이 됐고, 이제 의사, 간호사, 뭐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네. 수도권 헬기도 한 대 더 도입하기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어찌 보면 진심이나 진정성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결국 정치권도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바람이 소용돌이가 될 태세인 것 같아요. 꽃꽃 장수가 아니라 꽃꽃 국종이라고 불린다는 이국종 교수입니다만 내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거 뭐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하나요? 외과 의사들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자신도 왼쪽 눈, 오른쪽 어깨, 왼쪽 무릎 성한대가 없는 분입니다만 외상센터에 대한 원웨이는 계속 질주 중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사실은 이제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아주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한 번 들어가면 뭐 12시간, 14시간도 사실 수술하고 네. 또 연이어 수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해만 해도 1,100건의 그 중증센터에서 지금 수원 거기서만 수술을 이제 했어요. 그만큼 네. 또 200회나 되는 정도로 사실 헬기를 타고 직접 수술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제 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몸을 많이 못 챙겨서 지금은 이제 한쪽 눈이 거의 이제 실명 단계고 또 네. 본인이 사실 먹는 걸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군살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아마 이 외과 의사는 손이 떨리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다리에 힘이 없거나 손이 떨리면 왜냐하면 정확한 이제 메스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헬기를 타면서 수술하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이제 이게 체력이 필요한데 네. 아마 이국종 교수도 본인의 어떤 상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또 뭐 이걸 회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환자들은 몰려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지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국종 교수는 그 총각을 다투는 시간 안에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0.01초의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귀순병이 수술대에 올라섰을 때요. 이 사람 혈액 검사할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꽂은 O형 혈액. 그때 사연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전. 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의사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체력적인 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저희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한계가 있죠. 저희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 대까지 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고 뭐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연의 업무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신경 너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여기서 알겠습니다.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전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어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복을 입고 했었고요. 또 아덴만에서 보면 본인은 또 제복을 입고 있고요. 의사복 아니면 제복. 누군가를 살리는 작업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작업 아니면 나는 없다라고 선언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도 본인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네.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를 자기도 충실히 하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김종대와 관련해서도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곳까지 굳이 찾아오실 필요 없이 본인도 본인의 임무를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귀순병이 들어올 당시에 사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액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혈이 늦으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느 혈액이나 다 맞는 혈액형이 O형이죠. 네. 그래서 일단 O형을 먼저 수혈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수술하면 이제 CT 같은 걸 다 찍고 전체 상태를 보고 이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한 장 달랑 들고 들어가 수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근데 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북한 병사가 지금 이제 거의 회복을 해서 편하게 얘기도 하고 이제 정말 고체 음식 단계까지 곧 네. 갈 수 있는 정도 상황까지 됐다라는 거 보면 정말 본인의 역할을 그 안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또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이분이 하는 가장 강력한 말 한마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사 구하러 갔다 죽으면 작은 비석 하나 세워지면 그만이란 말 말이죠. 이런 김종대 의원 앞에도 마치 외과 의사처럼 서늘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 같은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간 뺏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아주 말 자체는 그 품격 갖춰서 했지만 내용은 그냥 당신 할 일 당신 하세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네.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총리 되기 전에 아주대 총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총장을 하면서 임명되다 나와서 그때 이국종 교수 한번 보자고 봤던 모양이에요. 네. 총장실에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이국종 교수가 그 피가 다 튀긴 수술복을 입고 왔더랍니다. 아. 이제 그러면서
아, 저 친구는 정말 이 환자밖에 모르는 친구구나라고 네. 이제 그때도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그 자기가 맡은 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외골수 같이 보이고 네. 사회성이 없어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이 할 일은 충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 김종대 의원한테도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다. 그럼 그거 열심히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괜히 나한테 와서 무슨 사과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각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국정 교수의 말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O형 혈액 12,000cc로 되살아난 귀순병 오청성 씨, 이제는 죽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죽으로는 안 되겠다. 이분이 먹고 싶은 초코파이 하나 꼭 좀 받았으면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초코파이. 남한과 북한의 병사를 잇는 그 뜨뜻한 정 아니었겠습니까? 이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게 초코파이. 잘 사는 집 애들 학교 한국에서도 등산 간다고 말하니까 학교에서 원적 이런 거 갈 때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가야 잘 사는 집 애에 속하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사는데 초코파이 내놓고 팔면 걸리기 때문에 밑에다 놓고 장마당이 밑에다 놓고 팔거든요. 그 장에 앉아 있는 여자들이 적 다가가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돈 있고 이 아줌마는 돈 있는 아줌마라고 물어봅니다. 아줌마 내게 초코파이 있는데 살래? 그러면 사가서 10개. 이러면 또 10개 주고 이런 식으로. 형. 응? 초코파이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그렇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까지요. 저 같은 영상을 통해서 한국에서 초코파이, 북한 군인들의 당 떨어진 군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줄 그 과자라고 소개하고 했었거든요. 개성공단에서도 간식으로도 지급돼서 굉장히 네. 뭐 인기가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아까 조금 전에 그 공동경비국이라는 영화에서 네. 송강호 씨가 이제 북한군 장교로 나오는데 정말 맛있게 먹죠. 네네. 정말 그러니까요. 맛있게 먹으니까 이제 이병헌 씨가 아유 우리 남한으로 내려가면 배 터지게 초코파이 먹을 수 있다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어찌 보면은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남한 네. 문물의 산물 약간 이런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오청성 귀순병이 이제 아직 죽 정도 먹고 있는 단계인데 초코파이는 당연히 지금 먹을 수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가 가장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면 북한 사회에서 이 초코파이라는 거에 대한 상징이 얼마나 큰지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북한 분들은 왜 이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초코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파이 안에 달콤한 마시멜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사실 이제 북한에서 보면 초코파이가 화폐의 기준 단위예요. 이게 보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보면 초코파이 2개에 뭐, 초코파이 하나에 뭐 이렇게 바꾸시는 네. 정도로 사실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대량으로 사실 유입이 됐고 네. 실제 개성공단에서 이걸 걷어서 파는 또 중간 상인도 있습니다. 이걸 전국에 또 유통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코파이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정말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어떤 식이냐면 따뜻한 물에 초코파이를 풀어서 이 죽같이 만들어서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데 왜냐하면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달콤하고 쫄깃한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달콤한 맛, 이거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중에 뭐냐면 워낙 초코파이가 문제가 되니까 초코파이를 못 가져오게 일단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집에 가져가야지만 이걸로 딴 걸 바꿔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주니까 그때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걸 항의를 해서 다시 초코파이를 배급하게 되는 그런 사정까지도 있었는데 그래서 네. 나중에는 북한이 짝퉁 초코파이를 만들었는데 이건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짝퉁 초코파이는 맛은 없었던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초코파이가 안에 좀 마시멜로가 들어가고 해야 네, 되는데 네. 대충 겉모양만 만들어지고 실제로는 먹으면 그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뭐 단 무슨 해갖고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거는 북한사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을 정도이고. 저희가 그 네, 일명 초콜릿 짝퉁 단설. 초코파이라는 영상을 입수해봤는데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초콜릿 단설기라고 요거는 이제 평양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짝퉁으로 이제 저걸 만들었는데 저거는 사실 우리나라 초코파이와는 먹어보면 전혀 이게 질적으로 다른 네. 그런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사에서 그렇게 큰 인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단설기 저것도
아류 초코파이는 맞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겉에 초콜릿과 안에 마시멜로, 그다음에 촉촉한 빵, 요게 이제 삼박자가 맞으면서 네. 그 아주 오묘한 맛을 내거든요. 장마당에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게 한다는 그 초코파이가 이렇게 생계수단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청성 씨가 갈구했다는 이 초코파이의 바로 삶에 대한 열망을 대신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도 상당히 본인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낙엽을 네. 자신의 몸 위로 덮어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언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네. 가까운 거리에서 총알을 4발 정도 맞았고요. 네. 그리고 관통상까지 입은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계속 질주를 해서 이제 저기서 총을 쏠 수 없는 약간 사각지대 같은 그곳에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좀 본인의 몸을 이제 은폐를 하고 네. 거기서 더 나가서 위에서도 혹시 보일 수가 있으니 뭐 북한 측 초소에서 네.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지금 낙엽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낙엽을 덮어서 몸을 이제 좀 위장을 했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총상을 저 정도로 입고 저기 낙엽을 자기 몸에 덮을 정도의 정신은 사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그러니까요. 어렵겠죠. 근데 어찌 보면 오창석 씨가 진짜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네. 또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그런 갈망도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본인 몸에 저렇게 낙엽을 덮으면서 본인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살아남고야 말겠다 이런 네.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숨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생존에 대한 갈망, 자신의 손으로 낙엽을 덮었다라는 그런 장면이요. 원래 푹 파인 곳이라고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병사가 했던 거였군요. 또 낙엽이 젖혀지고 나서 드러났던 이 사람의 흰 양말이 있습니다. 이 양말도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걸 알려주는 반증이라고요. 우리가 제가 뭐 젊었을 때 보면 이 흰 양말을 굉장히 좀 뭔가 네.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꼭 어디 가면 이제 까만 옷에다가 흰 양말.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각각 거기다 또 이제 마크까지 이렇게 로고까지 하나 있으면 뭐 금상첨화였죠. 네. 그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서도 이게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양말을 신는 게 아니고 발에다가 이게 붕대같이 칭칭 감아서 쓰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런 흰 양말은 군에서는 흰 양말은 이게 금기사항이 왜냐하면 이게 더러워지니까 자주 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투하는 사람은 저렇게 흰 양말을 신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참이거나 저렇게 운전병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흰 양말을 신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오청성 병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발이 드러나면서 흰 양말이 보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게 한 8년 정도 군에 근무해서 굉장히 고참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운전병 출신이에요. 운전병들은 상당히 이제 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는 군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좀 급이 있는 그래서 네. 조금의 이제 어떤 생활적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계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25살 청년입니다. 오청성 씨요. 법대를 가고 싶다고 희망했다고 하는데 이 법대 가면 선배가 될 수 있는 문 대통령은 아직 누군지를 모르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바뀐 사실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네. 근데 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뭐 한국 남한 드라마나 네. 또 미국 드라마 같은 건 좀 본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과거에는 뭐 CD를 활용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들을 접하는데 일단 너무 크고 걸리면은 사실 북한에서는 본보기로 뭐 처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휴대폰에 보면 SD 카드라고 있거든요. 그게 네. 꺼내면 본인 콧구멍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아. 급히 그걸 건물하게 되면 SD 카드를 꺼내서 콧구멍에 감춘다 그래서 그걸 콧구멍 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오청성 이 병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사회에 그래도 꽤 많은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이런 소위 문화 콘텐츠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태영호 의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시스템을 네. 붕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 병사의 뭐 생생한 증언으로 네.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걸 또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비형 간염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제대로 건강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그러나 출신 성분은 좋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병사의 인식을 보면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사실은 전방 지역에 보면 이 말라리아하고 결핵하고 네. 비형 간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형 간염 이게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측에서도 이제 우리 측 그 사회봉사단체들이 북한에다가 말라리아약이라든지 비형 간염약을 이제 보내는데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약이 이제 충분치 않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 이제 회충약 구충제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빈국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병인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이번에도 보면 거의 오충성 병사가 수술을 통해서 이제 사실 뭐 낫긴 낫지만 지금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비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본인이 사실은 비형 간염 걸린지도 모르고 그게 뭐냐고 할 정도로 사실 의학적 상식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이제 만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물도 더럽고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전염병들이 상당히 옮아지고 특히 전방 지역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네. 북한의 어떤 어려 수준의 어떤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귀순병이 수술대에 올라섰을 때요. 이 사람 혈액 검사할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꽂은 O형 혈액. 그때 사연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전 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의사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체력적인 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저희가 고장이 나게 한계가 되면 있죠. 저희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 대까지 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고 뭐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연의 업무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신경 너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여기서 알겠습니다.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전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일 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어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복을 입고 했었고요. 또 아덴만에서 보면 본인은 또 제복을 입고 있고요. 의사복 아니면 제복, 누군가를 살리는 작업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작업 아니면 나는 없다라고 선언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도 본인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네.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를 자기도 충실하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김종대원 관련해서도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곳까지 굳이 찾아오실 필요 없이 본인도 본인의 임무를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귀순병이 들어올 당시에 사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액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혈이 늦으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느 혈액이나 다 맞는 혈액형이 본인이 원래 해군 갑판병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해군 대위에 이제 지난번 석혜균 선장 때문에 이제 명예 대위로 하다가 이번에 승진을 해 소령을 하는데 사실 본인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가 뜨거나 누가 오면 꼭 거수 격려를 합니다. 네. 그만큼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또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바로 저렇게 정복을 입고 나가서 네. 결국 이제 본인은 환자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데 본인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나도 그때 상당히 긴장됐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상센터 열악하나 실력은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 네. 기적적인 일을 해냈다고 격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군 소령복을 입은 이국종 교수한테 말이죠. 그러면 뭐 외상센터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뭐 예산이 한 212억 정도 국회가 또 증액을 해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국종 교수의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국종 교수가 사실 거의 기적처럼 귀순병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 그늘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권역별로 있는 외상센터가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얘기가 사실 국민들의 가슴을 좀 움직였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도 엄청나게 많은 청원이 있었죠. 그 청와대 청원,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그래서 결국 이제 권역별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이 212억 정도가 이제 확충이 됐고 이제 의사, 간호사, 뭐 인건 비전뿐만 아니라 네. 수도권 헬기도 한 대 더 도입하기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어찌 보면 진심이나 진정성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결국 정치권도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청와대에 이국종 교수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군 정복, 그것도 소령 정복을 입고 있었네요. 언제부터 해군이었을까요? 문 대통령에게는 웃음을 보였을까요?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입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장관님하고 같이 좀 한번 사진 한번 찍어. 우리 내일이네.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여러분들께 좀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거는 대통령과 아까께서도 공수부대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한때 현역 군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시가 발생하면은 다 군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민관군이 일치돼서 하나가 돼서 통역 안보 태세에 매진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해주실 분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환자 앞에서는 환하게 웃는 이국정 교수, 대통령 앞에서는 미소를 띄었을까 말이죠. 결론은 네.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안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이국종 교수가 사실은 이제 웃음을 거의 웃진 않아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바람이 소용돌이가 될 태세인 것 같아요. 꽃꽃 장수가 아니라 꽃꽃 국종이라고 불린다는 이국종 교수입니다만 내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거 뭐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하나요? 외과 의사들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자신도 왼쪽 눈, 오른쪽 어깨, 왼쪽 무릎 성한대가 없는 분입니다만 외상센터에 대한 원웨이는 계속 질주 중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사실은 이제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아주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한 번 들어가면 뭐 12시간, 14시간도 사실 수술하고 네. 또 연이어 수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국정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해만 해도 1,100건의 그 중증센터에서 지금 수원 거기서만 수술을 이제 했어요. 그만큼 네. 또 200회나 되는 정도로 사실 헬기를 타고 직접 수술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제 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몸을 많이 못 챙겨서 지금은 이제 한쪽 눈이 거의 이제 실명 단계고 또 네. 본인이 사실 먹는 걸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군살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아마 이 외과 의사는 손이 떨리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다리에 힘이 없거나 손이 떨리면 왜냐하면 정확한 이제 메스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헬기를 타면서 수술하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이제 이게 체력이 필요한데 네. 아마 이국종 교수도 본인의 어떤 상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또 뭐 이걸 회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환자들은 몰려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지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국정 교수는 그 총각을 다투는 시간 안에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0.01초의 판단. 이 토론 프로에 나와서 이제 네. 왜 웃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실 그 중증센터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한 10%가 이제 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제 매번 죽는 분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그 속에 좀 빠져 사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사진을 한번 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반쪽짜리 영화 같아요. 이국정 교수는 얼굴이 그대로고요. 문 대통령만 얼굴이 환하게 웃으셨다가 미소 지으셨다가 또 박장대소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은 환자한테는 굉장히 농담도 많이 하고 이번에 사실 귀순병사 관련해서도 네. 뭐 그 소녀시대 쥐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 쪽으로는 일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네. 거의 웃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아니 오늘도 저쯤이면 악수하고 이렇게 한 번쯤 웃을 만한데요. 따뜻한 인사를 네. 교환할 법도 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저게 이국종 교수의 태도인 것 같고요. 원래 네. 스타일이신 것 같고 저게 무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사실 저런 이국종 교수의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저런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환호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저나 어차피 군인, 현역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몸바친 데는 똑같다 말이죠. 참 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 이제 이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19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JS에서. 그때 당시에 특전사 요원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미루나무 철거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JSA가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역이라는 것은 본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이국종 지금 그 교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 해군 소령 복장을 입고 왔거든요. 네.